문제 가로 2번입니다.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정과 무의 죄책을 논하시오. 형법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물어보네요. 죄책을 논하시오. 특별법 논해. 여기서는 지금 특별법 위반 논해가 없었던 게 이게 지금 그 폭처법상 공동 주거 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해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논해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와 관련하여 무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녹음 파일 중 정의 진술 부분을 증거로 하며 부동했답니다. 녹음 파일이래요. 이 통비법상 어긋나는지 봐야죠.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및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논하시오.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에 대한 제1심 공판에서 정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 피의 작성의 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본인의 피의자 신문 피신조서 지금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증거 능력 없죠. 사경 작성 부인한 경우 정 경찰서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이거는 뭐 본문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냥 탄핵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부인했으니까. 근데 지금 경찰관이 이 사람을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던 이 진술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때문에 이 경찰관 이 피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진정 성립이랑 그 특신 상태를 인정을 하면은 그 316조 1항에 해당하죠. 피고인 아닌 자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정에 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특신 상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316조 1항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피신조서 자체는 쓸 수 없지만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판례가 내용이 있죠. 뭐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탄핵 증거로 쓰겠다는 것을 범위를 알려줘야 된다. 뭐 그런 판례 있었죠. 그런 거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무의 죄책을 논하시고 이것도 문제를 봐야죠. 이제 문제 볼게요. 정과 무는 수년간 극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 B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무서운 세상이네요. 정이 1톤 트럭을 렌트한 다음에 뭐 누가 렌트했는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주관적 공모 공동 의사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니까 둘이서 주관적 공모 공동 의사가 인정되고 기능적 행위집에 객관적 실현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렌트하고 누구는 운전하고 뭐 이게 잘 기능 분담을 했죠. 네, 그래서 공범이 성립하겠죠. 정은 무의 옆자리에 앉아 B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답니다. 네. 자정 무렵 B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트럭 속도를 올려서 도를 건너 B를 강하게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망쳤대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네요. B를 강하게 충격한 다음 그대로 도망쳤답니다. 네. 살인의 고의가 있고 상식적으로 봐도 차로 이렇게 보행자를 이렇게 강하게 치면 당연히 죽을 위험이 높죠. 객관적인 상황으로. 정과 무는 사고 장소에 3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하고 나서 정은 후회와 함께 B에 대한 연민이 들어서 그를 구호해주자고 했답니다. 무는 동의하지 않고 그곳을 그냥 떠났대요. 그곳을 그냥 떠났대요. 보통은 이렇게 그만하자고 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그 그만하자고 해놓고선 공범이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떠나버리죠. 그만하자고 한 사람이. 그랬을 때 이제 그 남은 공범이 마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그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만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공범이 그냥 그것을 떠났답니다. 반대의 경우죠. 보통 나오는 거에.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 이제 떠났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살인에 대한 고의와 그 실행까지가 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할 거고, 뭐 다행히 어떻게 피해자가 뭐 요행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는 부딪히지 않아서 요행이 살았다. 그러면 살인 미수에 해당하겠죠. 여튼 무는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떠났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정은 공범은 동의하지 않고 떠났지만 자기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조를 요청했고요. 그렇게 해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이제 그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 쓰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정은 범죄를 비록 실행까지 했지만 차로 충격까지 다 해서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조행위를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럼 이건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가 인정되죠.
그래서 이 지금 구조행위를 한 정과 그렇지 않은 무를 동일 선상에서 처벌할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도 중지 미수가 인정될 거고, 일단 둘 다 미수입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살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아니죠. 네. 살인죄 이제 미수가 성립할 것인데, 정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 점이 인정이 되면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가 인정될 거고, 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불능미수는 아니죠.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죠. 불능미수는 나오면 안 되고요. 답안에 장애미수라고 봐야겠죠. 이 공범의 이런 구조 행위로 인해서 공범이 갑자기 범죄 실행까지 다 해놓고서 마음을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장애미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지미수, 장애미수 이렇게 해서 경찰관 P는 이렇게 해서 죄책은 이 정도로 아마 여기까지가 죄책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나머지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관 P는 정을 조사했고요. 정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긴급 체포 나오겠죠. 경찰은 당일 정오에 출국하려는 긴급 체포했답니다. 긴급 체포 200조의 3. 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했대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216조 1항 2호. 조사 과정에서 무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휴대전화 분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참여의 기회를 주면 됐죠. 네,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참여의 기회를 주면 됩니다.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참여의 기회조차를 안 주고 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을 때, 포렌식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참여 기회만 줬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니까 수사기관이 이제 포렌식 하면 돼요. 휴대전화 분석 결과 정과 무의 대화 녹음 파일이 복구되었고, 이제 녹음 파일 나오네요. 대화 중에 트럭이 준비되었으니 자정이 되면 실행하자라는 정의 발언이 확인되었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무가 정 몰래 녹음했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죠. 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대화를 녹음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죠.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고 몰래 녹음해도 상관없고요. 알려주고 녹음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녹음하면 됩니다. 무조건 증거 능력 있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거 통비법 그 3조 1항 그거 쓰라는 얘기죠. 통비법. 네.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몰래 녹음하든 말든 적법하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 영장 발부받았답니다. 네, 그럼 사후 영장 받았으니까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한 다음에 여기 지금 긴급 체포 당시에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그 압수수색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사후 영장은 받아야죠.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이거는 시비 걸지 말라 이겁니다. 논점 아니다 이거죠. 문제 없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였죠? 정무의 죄책. 예,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진 않았죠. 착수에는 이르렀는데 기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착수에는 이 둘 다 이르렀기 때문에 미수로 될 것인데, 정은 스스로 적했으니까 중지미수, 무는 장애미수. 불능미수는 나오면 안 된다. 불능미수랑은 상관이 없다.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구조행위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무에 대한 제1심 공판에서 무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녹음 파일 중 이렇게 부동했답니다.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휴대전화 압수 적법성. 적법하죠. 긴급체포의 상황, 도주 우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지금 중국으로 튀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3년 이상의 그 중범죄. 예, 지금 이거 살인죄죠. 지금 살인미수. 예, 중범죄예요. 그 다음에 긴급체포의 요건이 적법하기 때문에 216조 1항 2호 현장에서의 체포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죠. 휴대전화 뺏을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하면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뺏을 수 있어요. 그 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 있는 거 뺏을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뭐 사후 영장 받았으니까 문제 없고,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니까 전문 증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트럭이 준비되었으니 자정이 되면 실행하자, 이런 거는 지금 이 둘의 공범을 이런 거를 지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취지는 그냥 이거는 이 진술 자체가 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해주는 그냥 그 자체인 거죠. 요증 사실 그 자체, 본래 증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인하든지 말든지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 증거가 됐을 때 그때 314조부터 312조부터 316조까지 그 줄줄줄 있는 그것들의 요건들을 각 상황별로 만족을 해야 된다. 왜냐면 공판의 단공직에 의해서 당사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 그 다음에 법원의 그 직접 심리주의, 법관의 면전 앞에서